서울대학교 기계시스템학부 임용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기계시스템 학부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계공학 커리큘럼은 이제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세우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SMHM이라고 그러거든요. 스마트 모빌리티 앤 헬스케어 매니지먼트라는 좀 특화된 주제로 집중화된 그런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이제 나노 스케일의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뭐 바이러스를 제거를 한다든지 뭐 헬스케어에 관련된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축의 하나가 이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했다는 것이 어떤 다른 학교의 어떤 기계공학과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이런 로봇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시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로봇 시스템도 학과 내에 중요한 기술의 축이 되겠습니다. 왠지 기계공학 하면 이제 뭐 선반이나 밀링으로 기계를 깎고 그런 시대가 있었었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정보화 기반의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기술 개발, 단 여러 가지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 자체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쭉 거쳐왔던 산업화의 어떤 기계 시스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헬스케어 쪽, 로봇, 아니면 이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어떤 AI 기술과 잘 융합을 해서 그동안 세상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 산업의 곳곳에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종합 적용 기술의 이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떤 산업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사실 기후변화입니다. 탄소 중립이고요. 제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화석연료의 시대에서부터 자동화라든지 IT 기반의 어떤 정보화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오고 했던 기계 시스템 분야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F는 MA, 물리식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고체역학이 됐든 유체역학이 됐든 아니면 에너지를 다루는 여러 가지 뭐 연력학이 됐든 기계공학 자체는 사실은 물리 기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어떤 기술들의 융합의 시대거든요. 고등학교 물리의 좀 대척점에 있는 화학에 대한 전공 지식을 같이 병행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이런 대학에 진학을 하셔서 기계 시스템 공학뿐만 아니라 많은 전공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된 전문 인력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실 수 있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 중심의 기초 지식을 좀 미리 학습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혁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미래 자동차 분야, 로봇 분야,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또 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미래 자동차 분야는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과 긴밀하게 저희가 협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그런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계공학의 가장 대표적인 적용 분야 사실은 자동차 분야거든요. 이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자율주행 같은 지능형 자동차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산업을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이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조차 지금 탄소 중립을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굉장히 크게 산업을 육성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졸업생들의 취업하신 분들 중에 80% 이상이 에너지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셨어요. 그만큼 산업이 있는 곳에 일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계 시스템학부에 오시면 그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어떤 전공이라는 걸 선택하지는 마시라. 우리 AM 하이라고 하듯이
목표를 크게 잡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분야,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 가슴이 뛰는 분야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노력하시다 보면 취업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부산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전공이 되는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기계 시스템 학부가 여러분들의 어떤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말 멋진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 학부의 임용훈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기계 시스템 혹은 기계공학이라고 하면 뭐 자동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자동화 이런 주제들로 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다루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기계 시스템과 관련돼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미래 농업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목차는 기후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식량 부족, 물 부족,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계 시스템 전공자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농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this is Bill Putman. I'm a climate scientist at NASA's Goddard Space Flight Center.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사에서 최근에 지구촌 안에서 각 국가별로, 대륙별로 얼마만큼의 CO2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 결과가 되겠고요. Carbon dioxide is the most important greenhouse gas affected by human activity. About half of the carbon dioxide emitted from fossil fuel combustion remains in the atmosphere, while the other half is absorbed by natural land and ocean reservoirs. In the Northern Hemisphere, we see the highest concentrations are focused around major emission sources over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 Notice how the gas doesn't stay in one place. The dispersion of carbon dioxide is controlled by the large-scale weather patterns within the global circulation. During spring and summer in the Northern Hemisphere, plants absorb a substantial amount of carbon dioxide through photosynthesis, thus removing some of the gas from the atmosphere. We see this change in the model as the red and purple colors start to fade. Meanwhile, in the Southern Hemisphere, we see the release of another pollutant, carbon monoxide. This is a gas that's both harmful to the environment and to humans. During the summer months, plumes of carbon monoxide stream from fires in Africa, South America, and Australia, contributing to high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Notice how these emissions are also transported by winds to other parts of the world. As summer transitions to fall and plant photosynthesis decreases, carbon dioxide begins to accumulate in the atmosphere. Although this change is expected, we're seeing higher concentrations of carbon dioxide accumulate in the atmosphere each year. This is contributing to the long-term trend of rising global temperatures. The Orbiting Carbon Observatory 2, or OCO2, will be the first NASA satellite mission to provide a global view of carbon dioxide. OCO2 observations and atmospheric models like GEOS 5 will work closely together to better understand both human emissions and natural fluxes of carbon dioxide. This will help guide climate models toward more reliable predictions of future conditions across the globe. 네, 두 번째 영상은 저희가 최근에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CO2들을 격리시키고 포집하고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식물 자체가 사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자연 순화시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으로 전환하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 시스템이나 기계공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계공학이 사실은 저희가 산업혁명의 어떤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1810년도에 저희가 이제 등기 터빈을 기반으로 한 제1차 산업혁명이 촉발된 이후에 1910년도에 우리가 이제 에디슨이나 테슬라가 발견한 어떤 전기로 인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기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제2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거쳐왔고요. 뭐 여러분들 최근 잘 아시겠지만 이제 IT, 우리가 IoT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인포메이션 기반의 제3차 산업혁명이 1990년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여러분 알파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현재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 시스템 혹은 기계공학은 어떤 산업의 발달과 혁명과 혁신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1차에서 제2차 산업혁명에 약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걸리는 시간은 한 20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떤 새로운 아젠다와 새로운 이슈가 촉발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강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제5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관측과 예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 이후에 어떠한 이슈가 5차 산업혁명의 주제를 선점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속 가능성, 그죠? 또 친환경과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산업 환경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제5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그런 5차 산업혁명의 주제에 있어서도 기계공학, 기계 시스템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래 농업과 기계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인류의 어떤 산업화 또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화석 연료를 저희가 소진을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기 오염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나 이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굉장히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북극이나 남극에 일종의 이제 얼음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이제 그런 열들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지구 전체적인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실 사계절이 굉장히 명확하고 사실은 장마라는 어떤 굉장히 특징적인 기후 환경이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장마라는 어떤 이제 그런 시즌이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좀 재해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말로만 듣던 어떤 기후변화의 어떤 그런 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수준으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어떤 이런 열돔 현상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이게 정말 기후변화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사실은 우리 인류의 어떤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것들이 물 부족 문제를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 부족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어떤 식량 부족, 가뭄이나 이런 것들, 혹은 홍수나 뭐 이제 폭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량의 공급이 이제 원활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UN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2050년 정도 되게 되면 현재보다 한 50% 이상의 어떤 물이나 식량의 증산이 필요한데, 오히려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 그다음에 식량 생산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 부족하고 식량 부족,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1차 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덮고 있는 대다수의 물이 우리가 해수, 어마어마한 양의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수화해서 저희가 필요한 물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담수화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또 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배출된 CO2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시 기후가 악화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들,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래 농업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노지 재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에 뭐 쌀을 생산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농업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기후의 변화, 특히 평균 기온이 굉장히 올라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노지 재배를 통해서 우리 이 수많은 인류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성을 증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팜 같은 어떤 새로운 차세대 농업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또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남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더운 지방에서는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냉방 에너지를 저희가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뭐 이런 배경을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최근에 이런 스마트팜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어떤 이런 미래 농업, 특히 이제 스마트팜의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한 동영상을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저희가 흔히 이제 농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는 이제 농촌,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해서 아니 21세기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웬 농업이야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런 스마트팜 기술 자체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로 비닐하우스 같은 여러분들 흔히 농촌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혹은 유리온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술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미래 농업은 도시형 농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시티팜이라든지 어반팜이라든지 빌딩팜, 즉 기존의 농촌에서 이루어져 오던 그런 전통적인 농업을 도심에서 한다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지금 많이 개념이 변화되고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의 이제 공간을 활용한 건물의 옥상을 활용한 루프탑 온실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를 이런 파밍을 위한 어떤 건물 자체로 수직형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ertical farm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도시명의 미래 농업 산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개발이 되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거리 문제, 먹는 문제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과채류나 채소, 아니면 우리가 많이 먹는 쌀, 뭐 밀, 뭐 옥수수 이런 것처럼 전통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플랜트 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인류가 항상 그런 잡곡류나 이런 것만 먹지는 않잖아요. 소나 가축들도 먹고 특히 많은 양의 단백질을 사실 우리가 이런 어류로부터 얻게 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 이런 수산, 양식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근본적인 인류의 먹거리 문제, 물 부족 문제 이런 걸로 인한 우리가 미래의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팜의 아쿠아 파밍 쪽도 저희가 관련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건 사실은 새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새우 같은 경우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아니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식을 기반으로 한 많은 양의 새우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뭐 바다의 수온이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집단 폐사를 한다든지 기온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창궐 하면서 집단 폐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런 어패류들이 가장 최적의 생육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마트 아쿠아 파밍 뭐 이런 기술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 식탁에서 최근에 많이 드시고 계시는 연어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노르웨이산 연어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선하고 정말 대량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가 많이 가미된 새로운 연어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양식하는 이런 기술들이 스마트 파밍의 하나의 주요 흐름으로 최근에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화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물을 포함해서 이런 수산 양식 어류들의 어떤 생육 단계별로 지금 어떠한 생육 단계, 생육 환경에서 어떠한 상태로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빅데이터화해서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사실 최근에 좀 이슈화됐던 내용입니다만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의 어떤 그 방사성 물질을 뭐 해양에 방류안에 만회하는데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뭐 후쿠시마 사태 때 많은 양의 세슘이나 이제 방사성 물질이 이미 해양에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존에 지금 육지에 쌓여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런 방사성 물질들을 지금 해양에 방류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피해보다도 또 심리적인 어떤 그런 피해. 우리가 보통 이제 해산물 이제 자연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소비 위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내륙에서 양식을 할 수밖에 없다. 어마어마한 소비량을 우리가 감당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마트 아쿠아 파밍도 굉장히 향후에 유망하고 반드시
인류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계 시스템,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기술 이런 것들이 이런 스마트 아쿠아 파밍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농촌형 어떤 스마트팜의 생산성을 늘리고 또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떤 스마트팜의 하나의 큰 흐름이지만 기존에 근데 우리가 이제 유통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는 대규모의 어떤 이런 생산은 도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요. 생산은 농촌 단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물류의 이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많은 물류의 대규모의 물류가 이동하면서 저희가 뭐 자연적으로 이동이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운송수단을 통해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송수단에서 소요되는 또 이런 여러 가지 화석에너지들이 결국은 또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런 스마트팜과 관련된 것은 온사이트 프로덕션, 온사이트 컨섬션, 즉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바로바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컨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미래 농업의 미래상은 물론 농촌형 스마트팜 모델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키워드는 수직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도심의 부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강남에 땅 한 평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가 수직형 농업 이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버티컬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도심 한가운데 어떤 수직형의 굉장히 높은 빌딩을 건설한 다음에 다른 목적이 아닌 이런 파밍의 목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바로바로 인근의 소비자들한테 신선하고 건강한 이런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산업의 위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이것들이 이제 기술 차원이 아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큰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하나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수직형 미래 농업이 우리가 책 속에서 보는 언론에서 보는 그런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당장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주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렇지만 여전히 인류들이 각성을 하지 못하고 어떤 자연의 어떤 지속 가능성, 지구의 어떤 회복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지구에서는 많은 인류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이 생산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옥수수만이 유일하게 그런 굉장히 좀 안 좋은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작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지구를 버리고 새로운 어떤 행성을 찾아서 떠나는 어떤 그런 모험담을 그리는 영화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정말 뭐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상 과학 영화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저는 이게 꼭 그 단순하게 그런 공상 과학 같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감정이입이 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는 이론상에 존재하는 아니면 우리가 교과서나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아마 앞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상하기 어려웠던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큰 영향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이런 상황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영화가 이제 요것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마션이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화성에 이제 탐사를 가서 좀 고립이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첨단 설비가 있지만 일단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오래 생존할 수 없었는데 결국 이런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결국은 감자를 심어서 결국은 이제 파밍이죠. 스마트 파밍이죠. 그죠? 그래서 감자를 통해서 지구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일론 머스크나 이런 화성 이주 어떤 이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류가 화성에 이주를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거기서 지속 가능한 어떤 인류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거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션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반드시 이런 파밍, 스마트 팜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된 기술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물도 부족할 거고요, 공기도 부족할 거고요, 그죠? 광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단순히 이제 기존의 뭐 농촌형 아니면 도심형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과기부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우주 시대를 대비해서 그런 시대에서 우리 다른 행성에서 이런 파밍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요즘 뭐 당연히 저희 기계 시스템을 전공을 하시면 이런 재미있는 또 인류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제가 좀 딱딱해질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기계 시스템 학부하고 기계 공학을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요새 최근에 이제 많이 또 의공학이라든지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흔히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제 5차 산업혁명이 온다 그러면 제가 감히 이제 지속 가능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산업혁명이 진행된다 말씀드렸는데 인류의 생존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 부족, 물 부족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 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도 우리 기계 시스템 학부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회 발전 지수라는 것에서 크게 4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E, U, I, B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책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시스템 아니면 국가 시스템이 굉장히 뭐 정보 활동이 됐든 아니면 경제 활동이 됐든 산업 활동이 됐든 에너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그 굉장히 좀 집중화된 어떤 굉장히 거대화된 힘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U는 urbanization 도심화입니다. 그래서 농촌 중심의 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urbanization 굉장히 중요하고 I는 information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어떤 흡수되든지 아니면 이런 지식의 공유가 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결코 다른 나라, 다른 사회를 지배할 수 없다. 그리고 B는 사실은 여기 이제 배틀입니다. 이게 전쟁력이거든요. 아무리 에너지나 뭐 도시화나 인포메이션화도 사실은 국방력이 없으면 그 사회가 유지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량 부족, 물 부족이 되게 되면 당장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최근에 시리아 내전 사태도 사실은 그 이면을 살펴보면 우리 러시아에서 어떤 밀 생산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안 되면서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부터 촉발된 그런 사태로 여러분들 이해를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석 연료, 그러니까 화석의 시대로부터 최근에 이제 연료 전지라든지 태양광, 풍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온실가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인류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촉발된 스스로 자초한 그런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좀 노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제 5차 산업혁명, 감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지속 가능한 우리가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어떤 아젠다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전쟁 능력보다는 여기 말씀드린 S, 서스테이너블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에너지 시스템 체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사회 구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기계 시스템, 기계공학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그런 연구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데 사회에서 기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